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에 관하여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목표는 클수록 좋다는 착각. 뉴욕대 심리학자인 가브리엘레 웨팅게는 25년 넘게 목표 설정과 성공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 그녀는 한 연구에서 체중 감량을 원하는 여성들을 관찰했는데 감량 목표를 이룰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사람이 실제로도 가장 많이 체중을 감량할까 하는 점이 연구의 포인트였다.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던 여성들보다 의심이 많았던 여성들이 훨씬 더 목표에 근접했던 것이다. 왜일까? 후자는 많은 방해 요소가 존재하고 있고 그로 인해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때문에 이들은 현실적이었고 체중 감량을 위해 준비한 규칙도 잘 지켰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다른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한 심리학자는 신문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래에 대한 목표는 순간적으로 쾌감을 주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시작에서는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머릿속으로 이미 성공을 한 사람들은 더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겸손이라는 덕목과 관련해서 볼 때 이처럼 성공을 거두기도 전에 이미 성공을 확신하는 것은 치명적인 타격이다. 과도한 목표도 마찬가지다. 목표가 너무 높으면 그 목표에 함몰되어 버릴 수 있다. 겸손이라는 미덕을 가진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한다. 그들은 거의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 목표를 선택한다. 그리고 나서 그 목표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실제로 한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웬만하면 그 목표에 대해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른다. 그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만일 모든 일이 제대로 잘 풀려서 목표를 이뤘다면 그럼 그는 목표만 달성한 게 아니라 그 이상을 이뤄낸 것이다. 만족감이란 이런 것이다.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이상을 달성하는 것 말이다. 때문에 겸손한 유형의 사람들에게 너무 높은 목표를 부여하는 건 좋지 않다. 그들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 뿐이니 말이다. 성공을 위해 과도한 목표를 바라보며 달리는 사람은 충만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겸손하게 삶을 사는 사람은 외적인 성공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않는다. 한 인간의 가치란 성공과 목표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낮추는 태도의 세 가지 힘. 겸손한 사람들은 왜 스스로를 낮출까? 어째서 그런 태도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걸까? 여러 동기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예의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 그들은 상대가 불편함을 느끼거나 부족함을 느끼는 걸 원치 않는다. 때문에 스스로 뒤로 물러남으로써 상대가 편안하게 느끼도록 해준다. 자신의 불행에 대해 구구절절 얘기하거나 자신의 운명이 얼마나 가혹한지 한탄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혹 당신 주변에 끊임없이 자신의 신세 타령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대화 상대로 결코 편안한 사람이 아닐 것이다. 또한 자신을 늘 중심에 두고 생각할 뿐 당신에 대해선 크게 관심이 없을 게 분명하다. 두 번째로 알 사람은 안다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즉 겸손하게 자신을 낮춘 표현을 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를 낮춰서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의 철학자 켄달 월트는 겸손은 우리를 착각으로 몰고 가려는 게 아니다 라고 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서 표현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진실을 이해할 수 있다. 모두가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제대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말이다. 스스로를 낮추는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과 그의 태도에서 겸손함을 읽는 사람을 연결시켜준다. 이는 상대뿐 아니라 당신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과 의미, 가치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즉 본질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측면은 겸손은 독립되어 있다는 표시라는 점이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박수갈채와 최고라는 평가를 수집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를 외부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겸손한 사람도 물론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 기뻐한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을 바꾸지는 못한다. 타인의 평가가 마음에 든다면 그건 그냥 마음속에 품고 있을 뿐 그들은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겸손함은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인 동시에 자의식을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인 것이다. 그리스 희극 속 에이론과 소크라테스. 그리스 희극에서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동일한 캐릭터가 항상 등장했다. 전형적인 인물 유형인 에이론과 알라존이다. 에이론은 자신의 진짜 능력은 숨김으로써 스스로를 낮추는 인물이다. 반대로 알라존은 실제로는 가진 게 거의 없지만 허세를 부리는 떠벌이 캐릭터다. 에이론은 알라존을 상대로 자신의 진면모를 늘 감추지만 결국 사기꾼 같은 그를 이기고 성공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이 에이론이라는 유형을 떠벌이 알라존보다 훨씬 더 정교한 캐릭터로 간주했다. 서양의 지성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철학의 대가들은 어땠을까?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가장 유명한 에이론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가 사람들에게 다가간 것은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경험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고
상대에게 집요하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가 모든 가능성을 짚어보고 사려 깊게 고민해 보도록 했으며 궁극적으로는 상대가 자신의 생각을 바꾸도록 만들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단순하고 소박했으며 평범했다. 그래서 항상 대단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현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진부한 것을 말하는가? 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이에 대해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알키비아데스는 말했다. 소크라테스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이성이 담겨 있음을 전적으로 신성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러나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를 비웃는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적인 아이러니라고 부른다. 겉으로 드러난 것과 숨겨진 실제 사이의 괴리를 뜻하는 아이러니는 바로 에이런에서 유래한 말이다. 이렇듯 자신을 낮추는 방식과 아이러니는 묘하게 연결돼 있다. 알고 있어도 모르는 척 자기 스스로를 더 낮게 표현하는 방식은 그 깊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알아채지 못하니 말이다. 예의의 대명사 젠틀맨의 등장. 이제 겸손함의 진수가 된 영국 신사들에 대해 살펴볼 차례다. 예의가 바르고 흠잡을 데 없다는 바로 그 젠틀맨 말이다. 그들은 눈에 띄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개성있고 고상한 이미지를 풍기를 외양과 건전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 때로는 자신을 한껏 낮추고 풍자하며 분위기를 살려주기도 한다. 젠틀맨의 지식은 깊다기보다 넓다. 이는 그들의 식견이 피상적이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며 매우 광범위한 상식을 가지고 멀리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고루하지도 소심하지도 않다. 설명 전문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그들에게서 흘러나오는 광채는 옅어지는 게 아니다. 빠른 사람들이 느린 사람들을 잡아먹는 세상이다. 끊임없이 서두르는 사람만이 뒤처지지 않는다. 어디를 가도 빠른 것이 대세다. 그러나 젠틀맨은 이런 흐름과는 다른 삶을 산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고 압박을 받지도 않는다. 주변으로부터 관심을 끌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 자신의 내적인 가치를 이미 그들 자신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난국을 타게 하기 위해 그 누구에게 확신을 심어줄 필요도 없으며 존경받기 위해 탁월해야 할 이유도 없다. 기분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 그들은 자신의 감정이 제멋대로 표출되도록 하지 않는다. 자신의 감정을 타인이 지배하도록 두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다. 또한 쉽게 자제력을 잃지 않는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으며 꿋꿋하게 버틴다. 젠틀맨은 항상 세련되게 거리를 둔다. 그들의 친절은 결코 부담스럽지 않다. 그들은 적당하게 다정하고 적절한 친절을 베푼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강점이다. 고상하게 겸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한 심리적 여유를 제공한다. 젠틀맨은 또한 자신의 사적인 감정으로 상대방을 괴롭히지 않는다. 상대를 배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어떤 일에 큰 성공을 거둔 당신은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자부심과 큰 기쁨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거리낌 없이 표출한다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모두가 당신의 기쁨에 동참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에게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당신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젠틀맨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놓이기를 바라지 않는다. 따라서 자랑하고 싶은 감정을 절제한다는 것은 기뻐하는 마음에 재를 뿌리는 게 아니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통제하고 사려 깊게 행동한다는 뜻이다. 상대가 자신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상황에서도 젠틀맨은 상대를 비웃거나 난처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모른 척 넘어가거나 상대가 그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기까지 한다. 그리고 상대의 실수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지도 않는다. 누군가를 웃음거리로 만들거나 약점을 들추어내는 일은 하지 않는다. 상대가 동의할 수 없는 의견을 말해도 젠틀맨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의 주장을 반박하지 않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품위를 인정해 줌으로써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사람, 그게 바로 젠틀맨이다. 나를 소모하지 않는 태도의 심리학. 자신을 기꺼이 낮추는 겸손한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 어째서 그들은 자신의 실력을 뽐내는 대신 오히려 감추고 심지어 다른 이들에게 기회를 양보하기도 할까? 그러면 손해보거나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에도 다양한 논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의심할 여지 없이 중요한 측면은 나를 낮추면 상대는 긴장을 풀고 나를 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높은 지위는 상대에게 부담이 된다. 눈높이가 비슷하거나 내가 주눅 들지 않을 수 있는 상대라야 마음을 더 쉽게 연다. 말도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공감의 폭도 더 넓어진다. 마지막으로 겸손함은 자신감과도 관련이 깊다. 스스로를 믿는 사람만이 자신을 낮추는 표현도 할 수 있다. 간혹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족한 자의식의 표현은 겸손이 아니다. 내면이 강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겸손한 행동으로 등장하지 못한다. 그런 이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을 확률이 높고 자신이 실제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반면 내면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과 부족한 점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가감없이 인정한다.
자신의 가능성을 의심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게 엄격하기 때문이다. 자존감과 겸손의 상관관계. 자존감은 행복을 느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감정이지만 잘못 발현될 때도 덜어 있다. 자신을 과대평가함으로써 불손하게 되는 경우다. 겸손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이들, 진짜 겸손과는 거리가 먼 이들에게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 세련되게 겸손하려면 비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건전한 자존감이 필요하다. 스스로를 과도하게 포장하지 않아야 하며 너무 비판적으로 나갈 필요도 없다.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된다. 나는 대체로 잘하고 있고 이 정도로도 충분히 괜찮다는 사실을 알면 된다. 물론 이를 의심하게 되는 계기는 왕왕 발생한다. 이런저런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고 사소한 실수를 할 수도 있으며 의도치 않은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나에 대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점이 중요하다. 철학자 빌헬름 슈미트는 이를 자신과 친해지기라고 표현한다. 자신과 친해지려면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에게 과도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자신을 신뢰할 수 있으며 자존감도 안정된다. 자존감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이 나를 거절하면 스스로를 의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으면 강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물론 다른 사람의 생각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내 행동에 대한 타인의 견해를 거울 삼아 나를 더 잘 알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 거울이 나의 전부는 아니다. 탄탄한 자존감을 갖고 있다면 외부의 평가에 이를 일비하지 않는다. 자신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견해는 가려들을 수 있는 것이다. 자존감에 상처를 내지 않고서도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 또한 자신의 가치를 믿는다면 그 마음이 발판이 되어 더 독립적인 여유와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면의 힘은 겸손을 행할 수 있는 탄탄한 기초가 된다. 타인의 인정 없이도 자기 자신과 잘 지낼 수 있다. 심지어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타인이 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내가 아니라 그에게 불리한 일이라고. 한 사람의 능력이라는 건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겸손은 중요하다. 겸손이야말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숨어 있음을 말해주는 믿을 만한 증거이기 때문이다.